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내버리는 것일까요? 당신도 아마 어릴 때부터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라.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도 그렇게 말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으며 세상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도 늘 그 말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게 살면 결국 사람을 얻고 세상은 언젠가 우리에게 답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나는 조용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워온 이야기처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세상은 그것을 이해의 언어로 듣기보다 판단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가난이나 실패, 억울함이나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존중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낙인을 남겼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보다 당신의 약함을 먼저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늘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인상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늘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보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잘 맡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설명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안정감을 느끼는 곳으로 향합니다. 여유와 단단함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능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미숙함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약점은 곧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같은 실수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중년 이후에 같은 실수를 하면 이 나이에 왜 아직도 그러느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한 가지를 혼동합니다. 솔직함과 진심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고 느낍니다. 진심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함은 때로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모두 밖으로 꺼내놓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서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살아오며 한 가지 특징을 자주 보았습니다. 정말 단단한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방어적인 자리에서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마음이 약해져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털어놓고 난 뒤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우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말해버릴까요? 그것은 선해서라기보다 두려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잊힐까봐, 무시당할까봐, 혼자 남을까봐 우리는 자꾸 자신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나도 힘들다는 말, 나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말을 하며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외침을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연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조용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람은 모든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는 것이 비겁함이 아닌 것처럼 삶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삶의 시선은 조금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조용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든 사정을 털어놓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함께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이야기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연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거리감이 생기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변화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잔인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조용한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비교는 아주 짧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무게를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같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건적이라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삶이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가 나쁘다기보다 삶의 에너지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유난히 무거워진다면 그 만남은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면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유지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고단함을 이야기할 때 상대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과 힘든 기색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일하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제안이 찾아왔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사람에게는 공감의 말은 있었지만 실제 기회는 거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기보다 문제 없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반박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힘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 곁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앞으로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말을 합니다. 나도 여기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은 가장 조용한 사람을 쉽게 잊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궁금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사정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때로 당신을 가볍게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 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모든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이야기는 가슴속에 조용히 남겨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말은 조금 줄어들지만 당신의 존재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알면서도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드러내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때로는 술자리에서, 때로는 전화기 너머에서, 때로는 짧은 글 몇 줄 속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괜히 말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이 반복되는 장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습관
습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작은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책임이 늘어났어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 보이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관계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듣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은 결국 관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오래 관찰하면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크게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오고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 위로를 받지만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기회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보다 안정감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깊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함께 일을 나누는 사이도 있으며 아주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자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보여주려 하면 결국 자신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을 아끼는 습관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보여줄 필요가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지켜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도 그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조용히 중심을 잡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다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약함을 세상 앞에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정리되는 것이 더 깊은 힘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보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작은 변화를 천천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금 줄이고 마음을 조금 더 안쪽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말과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나 큰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당신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는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힘들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사실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꿉니다. 결국 삶의 모습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스스로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그 모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태도는 결국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지혜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나 사실보다 분위기에 먼저 반응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그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말을 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안정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작은 인상들이 쌓여 사람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조용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먼저 당신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그것을 하소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당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다는 인상을 주면 주변에는 이해관계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는 인상을 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자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형편을 길게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몸의 약함을 습관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잠도 깊이 들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습관이 생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점점 약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늘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더라도 가능한 한 자세를 바로 세우고 말투를 단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응원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계획을 먼저 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계획을 듣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심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더 단단한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가정의 이야기를 밖으로 쉽게 꺼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이나 자식의 문제를 밖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자리에서 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가능하면 집안에서 조용히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더 단단한 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관리라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에게나 모두 열려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보여주어도 되지만 어떤 것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이 경계를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태도를 가다듬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존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쉽게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앞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는 낯선 불편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조심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은 나답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나는 괜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이 바뀌려 할 때 마음은 늘 저항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나는 살아오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익숙함을 좋아하는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방식이라도 오래 반복하면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면서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마음은 이미 그 익숙한 흐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태도를 선택하려 할 때 느끼는 불편함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생깁니다. 그것은 양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익숙한 습관이 당신을 붙잡으려는 작은 힘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는데 겉으로는 조금 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조금씩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연습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결국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작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늘 뒤처진다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조금 더 단단하게 대합니다. 힘들어도 크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갈 방향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작은 차이는 놀라울 만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볍게 말하면 세상도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조용히 지키면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당신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큰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작은 약속을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조금 더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꼭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진실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있는 것이 가장 단단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삶에도 쉬운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어려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있었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기보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해 두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서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아도 어떤 단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시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조용하지만 가볍게 보이지 않는 사람,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은 결국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조금 더 깊은 존중을 보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말을 조금 줄인다면 삶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조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 후반은 이전과는 다른 빛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